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속에서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지금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조금 더 묵직하고 큰 이슈부터 5위에 올라와 있어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 일부만 할까, 다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오늘 일제히 강해서요. 철강부터 조선화학까지 경기 민감주가 움직입니다. 반도체 빼고는 다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묶어서 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따로 좀 또 봐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조선, 철강, 화학 이러한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극심한 공포에 좀 시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에도 다가오는 2023년도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 대세 상승장보다는 굉장히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이제 흐름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보다 지금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또 2차 전지에 이어서 또 지난주, 이번 주 지금 경기 민감주에 이제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지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지금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철강이라든지 조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좀 기반 베이스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오지 못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 좋지 못한 실적이 기저효과가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이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더 이 투심을 저는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지금 탄탄하다.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튀르키예에서 이제 강진이 일단은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이 유럽에서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수입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가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지금 세이프가드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출하기엔 어려우니까 판로를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에 팔면 튀르키예에서 다시 유럽으로 또 수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관련주로서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재건 이슈에 또 불을 지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조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요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나눠서 볼게요, 이사님. 보유자분들은 아마 많은 시간 정말 손실권에서 고전하신 분들도 많으실 그렇죠. 텐데 그분들은 오늘 장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는 기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꾸리시는 게 좋을지. 반반 전략이 이럴 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은 일부 실현을 하고. 진짜 명확하게 제가 해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은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려간다라고 제가 미리 공포감을 또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은 일단 시세가 살아있으니 이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거나 혹은 20에서 30%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왜냐하면 지금 철강, 건설, 조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그 추세가 조금은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방향 그대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의 흐름은 우상향 곡선에 지금 이 편승이 되어 있기에 조금은 더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것만 짧게 추가로 여쭤볼게요. 앞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자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속한 것 중에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 해주셔서 그렇죠. 건설은 빼고 봐야 되는 걸로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건설은 아직까지는 너무 기대감만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PF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발목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해답은 결국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신규 수주를 통해서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건설 수주 전체를 저는 좋게 보기보다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면서 대기업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주일간 뭐 화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지만 조선, 뭐 철강,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한 것 같거든요. 위원님의 지금 자리에서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 더 바라봐도 괜찮을 만한 경기 민감주가 이 안에 있는지 있다면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특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철강, 건설, 조선화학 굉장히 묵직한 종목들이고요. 나름대로 시가총액의 영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뭐 건설주가 또 뭐 GS 건설 같은 경우 7%가 올랐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6%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지수가 1%도 못 오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현상인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2,400과 2,500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랑 반도체죠. 근데 지금 그들이 쉬고 있는 사이에 밑에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땡겨주는데도 지수가 못 올라가죠.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지면서 2,500을 뚫을 힘이 되느냐, 안 되면 이게 마지막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느냐. 저는 그 기로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하지만 자칫 여기서 힘이 좀 딸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펀드멘탈이 아직 개선이 확실하게 이제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김천호 이사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지금 주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모멘텀이 끊어지면 일단 조금 그런 기로점이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리 서둘러서 탈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천호 이사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들 종목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좀 묵직한 흐름들, 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보이죠. 여전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서둘러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조금 내가 더 그 고점에서 좀 떨어진 거 확인하고 팔면서 그 부분을 조금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거 일단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호황제가 다 있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철강은 지금 뭐 우리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주한 것들의 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되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과 또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건설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 개발을 다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펀드멘탈을 따지면 또 얘가 복잡해지고 또 그건 또 말이 또 안 됩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들이고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태풍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가 조금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좀 맞춰서 봐야 되겠군요. 5위에 올라온 경기 민감주 점검 받아봤고요. 4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기차 충전 테마가 오전에 반짝하면 오후에 시세가 좀 약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좀 아닙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2시 진입하는 이 시점에 2차전지 소재가 좀 뛰고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400조라고 되어 있는데 뭐 540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먹거리가 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전기차 충전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볼 텐데요. 먼저 김재성 이사님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호가창을 보고 있다가 LNF가 갑자기 시동을 걸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여기를 볼게요. 이렇게 소재주가 한 번 더 뿜어내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지, 여기에서 우리가 정진자 충전까지 보는 의미가 있을지 먼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LNF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는 건 에코프로 때문입니다. 에코프로가 네. 연동이 돼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도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에코프로가 처음에 갈 때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가겠어? 설마 했는데 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살까? 아니면 지금은 좀 늦었나?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당연히 LNF, 첨보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후발주자로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LNF가 뭐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떠나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에코프로가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그것을 따라서 추종을 해서 LNF 혹은 첨보와 같은 기업들이 저는 지금 현재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절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LNF 현재의 구간 당연히 전고 좀 돌파한다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영역을 확장해 보면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깔려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충전 인프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당연히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놀러 가서 전기차를 렌탈을 해서 전기차를 한번 이제 충전을 해보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기다림이 길어서. 너무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핸드폰도 배터리가 70% 80%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30% 밑으로 20% 내려가면 사람의 심리상 좀 불안해요. 이거 너무 불안해요. 빨리 충전을 어디 가서 해야 될 텐데. 맞아요. 하다못해 핸드폰도 그런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금 차량 자체가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이제 개인 차가 좀 있겠지만 저는 불편해서 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과거보다 충전 인프라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 내연기관, 즉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5분 내에 정말 외진 곳이 아닌 이상에는 5분 내에 충전소를 찾아서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이 사업 영역을 확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마진율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얼마의 마진율을 남긴다 이러한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 지금 남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현금 여기 굉장히 강한 대기업 위주로의 또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LG그룹 쪽 혹은 GS그룹 쪽, 뭐 SK그룹 쪽 이러한 쪽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저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봤는데 SK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또 이쪽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LG 그룹주 안에서도 또 이제 LG 헬로비전이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대신에 이 사업군들이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의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기차 충전이라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본다고 하면 LG 향, SK 향 요 포커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전력 사업, 제조, 충전 인프라 이렇게 나눠지는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거기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일단 카테고리를 나누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인프라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 이제 전력망이 잘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라인이 깔린다라는 것은 필요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전봇대에서 선 하나만 따오면
충전기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태형 이사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죠. 하나는 전기차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당위성.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이슈가 터지면서 하나의 어떤 촉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동안 안 깔렸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SK그룹도 현재 지금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 한쪽에 전기 인프라를 갖다 깔 수밖에 없는. 원래는 그들도 별로 그렇게 탄탄치 않게 여겼죠. 왜냐하면 이걸 까는 순간 기름이 안 팔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또 정유 회사들의 막대한 또 그런 저항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SK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배터리를 팔려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LG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충전소와 관련해서 뭔가 뚜렷하게 향후 이익을 기대해서 본다라면 긴 호흡으로 지금 김 이사께서 말씀하신 그 두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인프라를 깐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당연히 필요한 구조고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폐배터리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결국 폐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다만 여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3위에 올라온 키워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서서히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요. 지금 오후장에 어떤 뉴스 봐야 되는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성 관련주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6G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5G 특화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통신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에서 있는 컨퍼런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좁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뉴스가 너무 많고요. 기술적인 면은 너무 많이 헷갈려서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손도 너무 빨라서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이 지금 위성통신 요 키워드를 가진 뉴스 중에 어떤 뉴스 가장 눈여겨보실까요? 일단 위성은 너무 시세가 낮죠. 네, 위성은 너무 시세가 나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쳤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위성이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5G가를 넘어서 6G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모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테마. 특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 챗 GPT 그리고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 같이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 모두 정말 그 0.000 몇 초의 그 시간차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통신망 자체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깔리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너무나 포커스가 일단 위성 쪽으로 좀 잡힌 것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G 관련 이 부품주들도 당연히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지금 돈을 버는 기업조차 수급이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붙어주질 못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네. 저희 스페인에서 있는 그 MWC 이슈로 조금 더 수급이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팅해 두는 전략도 근데 괜찮다고 올해는 보실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박람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CES도 그랬었고 네네. JP모건 헬스케어 때도 관련주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 없었고 지금 이제 MWC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수급이 강하게 붙지 못한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위성 쪽 보게 되면 AP위성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미 상승 탄력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러한 쪽에 매수세, 매기세가 몰리면서 수급에 공백이 생긴 종목군을 저는 찾는 게 일단은 다가오는 2월과 3월 달에는 주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6G 혹은 저궤도 위성 테마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것은 세트랙 I라든지 AP 위성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5G 부품 쪽을 한번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뜬 종목도 많고 유난히 조용한 쪽 많은데요. 모아가는 전략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지금은 종목들을 이제 시세를 보고 추적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은 중요하게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에 따라 주가가 이제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실체를 확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지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뉴스에 따라서 주가도 뭐 1, 20%는 뭐 지금 2, 30%는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두세 배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뒤늦게 펀더멘탈 따지고 무슨 뭐 한간 소리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특징은 그래요. AP성이 왜 처음에 올랐나요? AP성이 오른 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소형 위성 한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 그 AP성이 올랐고 그대로도 올랐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좀 땡기고 있는 거죠. 자, 6G 이거 아주 먼 얘기입니다. 지금 5G가 아직 전 세계에 깔리지도 않았는데 6G는 이제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상용화되려면 또 아직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뉴스 민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한가롭게 들리고 일단 즉각 반응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특징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성통신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뉴스들은 많은데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생각했던 건 저희는 통신 장비주들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매출이 나가고 있고 인도의 매출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결국 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나면 5G가 일단 깔려야 전세에 깔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6G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6G를 거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아갈 방향이죠. 최소한 3, 4년 내에는 들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근데 단지 이제 이것은 조금 길게 보는 좀 안정적인 방향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위성과 관련해서 한다라면 정부라든지 이런 어떤 뭐 발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대신 항상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쪽은 조금 더 단기간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2위에 오른 키워드는 실적 부진 듣고 신작 기대감에 꿈틀 이렇게 물음표 달아봤습니다. 위원님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게임주 서서히 괜찮을까요? 사실 신작이란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은 오늘장 강하긴 한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의 양봉에 좀 편승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종목과 다른 게 일단은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일어난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가 꾸준히 좋아야 되지만 게임과 엔터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걸로 움직임들이 강하죠. 올해는 특히 이제 그 게임 입장에서 보면 신작 모멘텀이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많은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신작을 내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하반기 때 조금 내는 기업들이 있고 내년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발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공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작 모멘텀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남들이 다 할 때 나도 같이 하면 좀 덜 돋보이지만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신작을 나타낸다? 충분히 돋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작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습니다만 게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야잖아요. 익숙한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신작 모멘텀이 나왔을 때 우리가 크래프톤도 그랬고 지금 NC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게임주가 신작을 발표하기 전이 더 모멘텀이 강할까요? 아니면 반응을 확인한 후가 강할까요? 원래 강한 건 발표하기 전이죠. 네네.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러다가 발표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눈치를 보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시세를 붙으면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세모고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작 발표 이전이 강하고 신작에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뉴스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작이 나오면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거고 한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뒤에 보면
재접속률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진짜 붙으면 또 새롭게 붙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항상 떨어지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뭐 이런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그 구간이란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가장 위에 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속에 돈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쪽은 많이 흘러내리기도 했고 수혜가 되는 쪽은 부각되기도 한 그 흐름이 뉴스에 따라 뚜렷한 요즘인데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테마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뉴스 가운데 연속성을 좀 길게 보시는 쪽 아니면 시세의 탄력도를 높이 사시는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일단은 저는 최근 들어 거의 한 3주 동안 저출산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테마보다는 저는 저출산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다른 테마들은 이미 한 번씩 시세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해서는 말들은 많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이러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시세가 났어요. 그러니까 꿈비라고 하는 기업이 유아 가구 업체로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지만 꿈비라고 하는 기업만 움직였을 뿐 섹터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저출산 관련 기업들이 한번 움직인 이제 첫날이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출산 관련주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실적과 수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기업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냐면 제품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데 아이 관련 제품이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담인데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보다는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지금 풀리면서 그래도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 그에 따른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은 더 안고 있는 상황인 지금이 우리가 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좀 밀어주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또 상승 탄력이 또 강하게 붙는 그러한 특징들이 많죠. 그런데 이 출산 관련해서는 오늘 시황 기사들을 보면 국내 이슈와 엮이기보다는 중국과 많이 설명이 맞아요. 되던데 뉴스는 그럼 그쪽을 더 주시해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일단은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국내보다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효과를 먼저 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뉴스가 지금 나왔고 거기에 모멘텀이라든지 테마적인 이 힘을 더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정책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랭킹 봤고요. 이제 원픽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사님의 원픽이 뭘까 먼저 이렇게 고개를 내려서 봤더니 출산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종목 어떤 포인트로 공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주들을 보시면 시총이 조금 작고 호가의 물량들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3,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느 쪽에서 가장 큰 공략 모멘트 보셨을까요? 저는 NC소프트입니다.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지금까지의 흐름이 좀 탄탄한 양봉 두 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 앞서 좀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랭킹5 진행해봤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용조 MTN 전문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릴게요.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